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웹 서비스 관련해서 라이센스 값 이제 넣어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C 드라이브의 init 허브 밑에 www 루트 밑에 시스템 팔 밑에 서비스 8이라는 폴더를 통해서 우리가 IRC에서 웹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 밑에 보면 bin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bin이라는 폴더에 보시면 license.xml이라고 있죠. 저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한 그 라이센스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실 때는 시스템 8. 라이센스라는 그 exe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에 대한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러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그 라이센스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지금 디폴트로 설정한 라이센스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서 적용하시면 비치로 테스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치로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치로 로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라이센스가 3개가 될 텐데요. 그 3개 중에 선택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XML 파일을 바로 들어가서 XML에 가보면 디폴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 2, 3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1번을 선택하시든 또는 2번을 선택하시든 3번을 선택하시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라이센스 정의한 것과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복사해드렸던 시스템 8.debug2라는 소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내 문서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그리고 템플릿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경로에다가 시스템 8 베이직 폼이라는 템플릿과 시스템 8 베이직 레포트라는 템플릿을 복사를 해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파일은 집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긴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템플릿이라는 오브젝트라는 파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압축된 상태 그대로 템플릿으로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 새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시스템 8 베이직 폼이라는 이런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에서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이제 보여지고요. 이걸 뭐 선택해서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환경, 프로젝트가 구성해야 될 각종 참조 DLL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표준 스탠다드한 폼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미리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구성해 놓은 것에서 개발자가 추가로 관련한 항목들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수월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별도로 각자만의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좀 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스템 8.debug2라는 기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기본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각자 아이디에 맞는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지금 비추로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로컬 자원의 각종 프로그램들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데브 익스프레스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설치하시는 걸로 우선 진행을 하고 간략한 프로그램 방법론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프레임 8 컨트롤 기능 설명은 내일 데브 익스프레스가 설치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좀 질문해 주셨는데, 왜 시스템 8점 디버그 2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느냐라고 잠깐 물음이 있었어요. 아까 1교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 프로그램들은 모두 DLL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디버그 2점 프로젝트를 보시면, 자, 시스템 8점 디버그 2.exe, 즉 exe 형태의 프로그램이 빌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의 각종 프로그램은 DLL은 스스로 실행할 수 없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exe라는 기본 메인 프로젝트를 두어서 그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종 DLL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메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내용은 별 볼일은 없고요. 이 프로젝트는 각종 DLL로 되어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환경 구성용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선은 그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 뭐 처음에 한번 로그인 정보를 등록해 놓으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hide login form, 그 다음에 hide start form. 이건 hide라는 거는 숨겨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hide login form을 false로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그인 폼이 뜨고 로그인 정보를 가져다가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보통 통상 우리가 안 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유저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로그인 정보를 그 유저 아이디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인 정보는 특히 아이디는 알고 있지만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비밀번호는 지금 현재 그 SHA-256 해시 값으로 해서 비밀번호가 관리되고 있어서 지금 MD5는 그 디컴파일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킹이 됐대요. 그게 좀 그 해시 값을 그 복원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SHA 단계는 아직 지금 복원이 불가한데, 암호는 지금 현재 SHA-256으로 암호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는 본인 말고는 전산 어느 누구도 현재는 관리가 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하이드 로그인 폼을 해서 여기서 펄스를 구현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사실은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암호라도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자 환경만 허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암호 몰라도 그냥 암호에 대한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판단하는 정도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똑같은 환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 방법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 자, 프로그램 개발 순서는 크게 우리가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관리자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자 메뉴에 어떤 순서대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보면 테이블 엔트리라는 게 있고요. 폼 엔트리, 메뉴 세팅, 워크 셋 엔트리, 그 다음에 폼 매핑,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테이블 엔트리라는 건 뭐냐? 테이블 엔트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그 테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컬럼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고요. 그
그다음에 그 테이블의 각종 어떤 그 서로 연관성, 뭐 포린키 관계나 뭐 인덱스 관계,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전체 내용을 좀 보느라고 좀 데이터가 좀 오래 걸렸는데, 왼쪽은 테이블에 대한 물리적인 테이블 이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테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건 피지컬, 로지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어디 모듈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실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그 디스크립션을 수정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디스크립션 내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머지 뭐 모듈 항목이나 리마크의 항목은 별도로 우리가 ERP에서 관리하는 항목으로서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목은 테이블 항목,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디스크립션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get tables하고 get all columns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검색 조건에 의한 테이블에 대한 거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분석을 해서 테이블 리스트를 뽑아오는 행위를 하고요. get all columns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tables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컬럼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설정된 값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delete라는 행위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는 그 정적입니다. 동적인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버렸다고 해서 여기서 동기화 시켜주지는 않고요. 바뀌었으면 여기서도 바뀐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반영을 하고, 뭐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고, 그렇게 반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디스크립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타이틀은 뭐냐면, 디스크립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컬럼 디스크립션으로 보시면 되고, 타이틀은 프로그램에서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타이틀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컬럼 속성, 박 캐릭터, 그 다음에 n-박 캐릭터, 뭐 이런 타입이 있고요. 참고로 그 오라클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 MS SQL은 박 캐릭터가 있고요. n-박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클은 박 캐릭터 2하고 막 비슷한 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박 캐릭터는 그 일반적으로 유니코드가 아닌 일반적인 캐릭터 타입을 저장할 때 베리어블로 저장하는 캐릭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박 캐릭터는 이건 유니코드 기준으로 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가 들어간다든지 한국어가 들어간다든지 일본어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유니코드성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n-박 캐릭터로 선언합니다. 뭐 캐릭터 뭐 똑같고요. 인티저,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날짜 형식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MS SQL에서는 데이트 타임이 있고요. 데이트 타임 2, 뭐 그다음에 데이트 형식,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널이냐 PK냐 여부가 있고요. 컨트롤 타입. 여기 있는 컨트롤 타입이 이제 화면상에서 뭐 이런 뭐 텍스트 박스냐 콤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값으로 이렇게 체크 박스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이런 기본 환경 설정 값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환경 설정 값으로 인해서 개발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기본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뭐 보면 매크로 같은 이상한 글자가 있습니다. useyn이라고 통상 되어 있는 거는 0 또는 1, 그러니까 부울 함수 같은 어떤 값이 들어갈 내용의 컬럼은 yn이라고 보통 통상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어떤 그 디스크립션 뒤에 한 칸 띄고 대시 한 칸 띄고 d 콜론 제로 이렇게 한다는 요 내용은 디폴트 값을 0으로 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요 값을 기반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기본 값을 0으로 설정한다 또는 1로 설정한다라는 것을 기본 환경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본 화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는 이제 테이블인데, 테이블에 가보면 또 아까 D 아닌 마이너스 BC라고 되어 있는 또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 BC라는 거는 베이스 코드의 약자입니다. 베이스 기초 코드 중에
콜론으로 BC500이라는 기초 코드 그룹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콤보 값으로 사용하는 그런 컬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그 값을 분석을 해서 그 관련한 그 우리가 팝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요건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값으로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줍니다. 참고로 이제 BC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면 기준 정보에 보면 기초 코드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코드 등록에 있는 BC500이라는 코드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기초 코드 등록에 대표 분류 코드를 BC500으로 하면 자, 이것은 거래처 구분이라는 항목이고요. 소분류는 이런 코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코드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코드는 이제 모듈 구분을 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업무 분류를 뭐 정할 수도 있고 정렬 구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 구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정렬 순서를 정한 값으로 만약에 각종 화면에서 콤보가 드롭다운이 되겠다고 하면 정렬 순서로 지정을 하시고 정렬 순번을 지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정렬 구분을 정의하지 않으면 분류 코드 기준으로 해서 소팅이 돼서 각종 화면에서 정의가 됩니다. 저희 기초 코드 정보는 기초 코드 정보에 대해서 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각 기초 코드 항목별로 이 코드는 이 코드다라는 그 1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코드는 관리 항목 1번은 최본 규칙으로서 관리가 되고 관리 항목 2번은 뭘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을 자, 이거는 품목 구분이라는 그 품목 코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이라는 코드 자체를 가지고 얘는 제품이다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제품도 유형을 여러 개로 쪼개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제품이 아니고 유형에 따라서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제품은 제품이다라고 체크를 했고 생산품은 생산품이다라고 해놨고 상품은 상품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에서 말하는 그 관리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말하는 실질적인 유형이다라고 정의되는 겁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코드에 중요시한다면 코드 자체를 하드 코딩으로 바꿔가지고 얘는 제품이니까 제품으로 써야 해. 얘는 반제품이니까 반제품으로 써야 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지만 각종 그 기초 코드 자체를 이렇게 사양으로 분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엔트리가 있고요. 자, 테이블 엔트리를 가져다가 어디다 사용하냐면 자, 우선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폼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폼 엔트리는 우리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단위가 여기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단위.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에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딱 해봤더니 자,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은 하단에 DMA100이라는 품목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DMA100이라는 품목 코드를 봤더니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자, 품목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폼 코드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정의하고 뭐 이거에 대한 뭐 각종 뭐 모듈은 뭐고 뭐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 코드가 실질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그 소스를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스까지는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그거는 뭐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폼 코드는 대문자로 자, 여기 폼 코드를 규칙은 DM은 이거는 개발이라는 모듈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모듈에 또 ABCD로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숫자 세 글자 해가지고 각종 그 정보들을 폼 코드라고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폼 코드는 테이블 엔트리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품목 정보, 이건 품목 마스터라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에 있는 건 품목 코드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품목이라는 정보가 단지 품목 코드 하나만 등록한다면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쉽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하나에 뭐 스펙 정보도 관련 있고 환산 정보 여러 가지
그 테이블들을 컨트롤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테이블은 뭐 DM으로 시작하는 그 하위 프로그램, 뭐 스펙, 뭐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몰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구성 요소로 뭐 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면 뭐 어떻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각 테이블은 포링키 관계로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포링키 관계에 맞게 저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엔트리가 있고요. 폼 엔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된 내용은 그 정보전략실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각 프로그램마다 총괄 관리자와 그다음에 법인별 담당자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각 프로그램별 관리자와 그다음에 법인별 담당자를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만약에 담당자가 있다면 그 도움말을 클릭을 하면 그 도움말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법인별 담당자가 사번하고 성명, 그 다음에 총괄 관리자. 이건 화면이 좀 잘려서 그런데 총괄 관리자 사번하고 성명. 그리고 저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법인별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그 총괄 관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별로 누가 담당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관리자는 뭐 자기 정보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외 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 엔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각종 프로그램에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다라는 것, 그리고 대문자로 등록한다.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메뉴에 대한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왼쪽은 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그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드 시트 형태로 모자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여기 보면 메뉴 코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 메뉴 코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상위 메뉴가 없는 메뉴는 최상위, 이 부분이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풀다운 메뉴 방식인데요. 풀다운 메뉴에서 바로 0레벨에 있는 메뉴가 상위 메뉴가 없는 메뉴고요. 바로 하위 메뉴는 상위 메뉴가 메뉴 코드를 물고 있어서 이렇게 메뉴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 점검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개발이라는 걸로 가보면 여기 03 개발이라는 메뉴로 가보면 03에 의한 품목 관리, 개발, 영세 품목 관리, 그 다음에 품목 등록. 그래서 요 구조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메뉴 코드를 상위 메뉴로 두고, 그 다음에 상위 메뉴 더하기 각각의 하위 메뉴 코드를 이런 하위 구조로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메뉴 코드 자체에 대한 소팅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뉴 코드의 그 순서대로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뭐 010 해가지고 하나 메뉴 코드를 넣으시면 여기 파일하고 개발 사이에 010이라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일반 이 메뉴 구조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영역이고요. 이거는 뭐 일반 유저 단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단축키나 그다음에 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 정보에 대한 뭐 사진이나 뭐 암호 변경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화면, 그다음에 뭐 닫기, 모두 닫기 버튼 누르면 현재 있는 화면에 대해서 모두 닫기 기능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메뉴에 대한 좀 더 다른 설명을 드리면 어떤 메뉴는 폼 코드가 지정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 어떤 메뉴는 폼 코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코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메뉴는 이렇게 색깔이 좀 빨간스름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폼 코드가 지정되어 있는 메뉴는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폼 코드가 지정됐다라는 거는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개발의 품목 관리의 품목 등록에 품목 정보라고 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은 DMA 100.dll이라는 DLL 파일이 로드가 돼가지고 디자인 타임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자, 라인은 요거는 요 메뉴에서 요 중간에 라인 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이라는 것과 배포라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종속 관계가 있어요. 사용은 뭐고 배포는 뭐냐? 기본적으로 배포만 선택되어 있으면 메뉴로서의 권한은 기능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배포라는 의미는 일반 유저한테 권한을 부여를 해준다라는 개념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용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배포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이 선택되어 있어야만 배포라는 선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사용은 뭐냐면 최소한 개발자 영역에서 배포는 되어 있지만 않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약간 좀 비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건 배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리자 정보를 클릭하면 사용은 되어 있지만 배포는 안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푸울다운 메뉴입니다. 만약에 푸울다운 메뉴에서 상단에 배포 옆에 사용이 안 돼 있어요. 즉 최상위 메뉴 자체가 사용이 안 돼 있으면 하단에 아무리 사용 여부가 선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반 개발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 또는 권한도 최상위 메뉴 권한이 우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 밑에 하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하실 때도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신다기보다는 상위 메뉴권에 대해서 권한을 조정하시면 굳이 하위 메뉴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풀다운 메뉴의 어떤 특성상 하위 부분은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권한이 그대로 하위에 속성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메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력, 숨김, 숨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나 배포하지만 일시적으로 아예 숨김 처리를 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개발자 영역에서 그 하이드 로긴 폼을 펄스로 하면 그 로그인 창이 떠서 다른 사용자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사용자 아이디로 내가 로그인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로그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다른 사용자 아이디가로 화면의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됩니다. 참고로 개발자로 로그인을 하면요. 개발자는 모든 권한이 풀로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모든 권한이 풀로 있기 때문에 개발자한테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개발자는. 그래서 개발자한테는 권한을 부여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개발자한테 줄 수 있는 건 제한만 둘 수 있습니다. 제한. 어떤 메뉴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자도 메뉴 권한, 사용자 권한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지만 이 개발자는 인사 쪽 모듈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없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 개발자한테는 인사 쪽 메뉴 관련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권한을 준다. 그러면은 다른 메뉴는 다 풀 권한인데 그 메뉴 자체가 아예 그 개발자한테는 보이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제한은 둘 수 있어도 뭐 권한이 이미 풀로 다 있는데 그 권한에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을 둔다는 거는 읽기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메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크셋 엔트리. 워크셋 엔트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워크셋은 뭐냐면 폼이라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폼이라는 디자인이 얘가 살아 움직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부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부어 넣어줄 수 있는 명령어는 뭐냐면 쿼리예요. 쿼리. 그 쿼리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쿼리에 대한 정의. 아까 그 폼 엔트리에 가보면 DMA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클릭을 했더니 여기 보면 워크셋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29가지나 되는
저장 또는 조회에 관련된 쿼리셋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셋 엔트리는 쿼리를 관리하는 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쿼리를 관리하는 셋은 쿼리 셀렉트도 있고요, 인서트도 있고요, 델리트도 있고요, 업데이트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면 이 화면에서 관리한 내용을 가져다가 폼 매핑은 뭘 하냐면 디자인으로 만들어놨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각종 컨트롤의 집합체인 폼을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휘발성이에요. 어떤 컬럼으로 존재하죠. 컬럼과 로우와 각종 테이블, 로우, 컬럼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가 화면에 있는 디자인에다가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작업, 그게 매핑이라는 작업이고, 워크셋 엔트리는 그 관련한 쿼리셋이다라는 부분만, 우선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도구는 코드, 디스크립션, 폼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MA100이라는 좀 복잡한 폼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물론 이걸 좀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요런 이제 워크셋 코드가 있고요. 자, 워크셋 코드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폼 코드에 언더바 여러 가지 조건의 어떤 코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폼 코드는 아까 대문자로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워크셋은 소문자로 우리가 관리합니다. 근데 워크셋은 대소문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폼 코드에서 설명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오브젝트 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호출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놓으면 대문자로 놓은 놈만 가져오는 거고 소문자로 놓으면 소문자로 놓은 놈만 가져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는 소문자로 빌드를 했어요. 근데 폼 엔트리에서 대문자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폼이 로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소문자를 다른 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대문자, 폼 엔트리에서 코드를 만들 때도 대문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셋 엔트리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워크셋 자체를 알아보기 쉽게 폼 코드 소문자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워크셋은 코드와 이름, 그다음에 사용, 그다음에 메인 테이블, 메인 폼, 그다음에 워크셋 구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4분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워크셋 코드가 있어야 되고 네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인 폼. 자, 이 워크셋을 어떤 폼에서 종속적으로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될 필수 항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A 100번이라는 폼에서 이런 워크셋을 사용하겠음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테이블은 우리가 아까 테이블 엔트리에서 각종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좀 더 쉽게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쉽게 쿼리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인 테이블을 지정하시면 쉽게 쿼리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폼은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되고요. 자, 워크셋 구분이 있습니다. 워크셋 구분은 프리폼이라는 워크셋이 있고요. 그리드,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 SQL 이렇게 총 5가지의 워크셋 구분이 있습니다. 워크셋 구분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는데요. 프리폼, 그리드 이 두 가지는요. 화면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핑. 그리고 게다가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자, 매핑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값을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다가 화면에다 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매핑이라는 얘기고 저장할 수 있는 건 그 뿌려준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가 수정한다든지 삭제하든지 조정을 하면 그 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싱크
그 결과를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프리폼 그리드. 다음, 그리고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는 화면에 매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장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라는 게 있고요. SQL. SQL은 반대입니다. 화면에 바인딩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매핑은 안 해요. 그 대신 값을 가져와서 저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가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복구해가지고 뭐 이 쿼리셋을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냥 어떤 확인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할 때 SQL이라는 타입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SQL이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건 셀렉트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하는 영역. 보시면 뭐 이런 쿼리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스라는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 메인 테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메인 테이블이 있고 이 메인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엔트리에 정의된 셀렉트 값에 의해서 이렇게 셀렉트를 합니다. 또 인서트, 그럼 인서트 구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업데이트 구문을 만들어주고요. 딜리트 구문을 만들어줍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검색 조건 여기 보시면 where에 가보면 이런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where의 검색 조건, 이런 검색 조건이 있고 이 검색 조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필드는 여기 이렇게 셀렉트된 이런 각종 필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필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컬럼이 리턴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화면에다가 어떤 컬럼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쿼리는 이런 컬럼을 리턴을 해주니까 이 대상으로 화면에 있는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줄 수 있다. 자, 업데이트 SQL이라는 거는 이건 저장문입니다. insert, update, delete. 어떤 경우는 인서트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업데이트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델리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구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서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각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내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서트 업데이트를 동시에 워크셋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델리트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간 이거는 방법론에 따라서 이걸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그거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인스톨하는 과정이 좀 길게 있어서 좀 깊은 내용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내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내일은 실제로 개발 행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순서에 있는 내용들,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블스 등록, 폼 등록, 그 다음에 메뉴 등록,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좀 시간이 되시면 프로그램 개발 순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시면 내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프로그램 개발 순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일 교육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 익스프레스 컴포넌트 설치하시는 거하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내일 꼭 설치를 성공하셔서 하시고, 오늘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다 안 돼서 디버그 실행 못 하신 분은 그거 다시 한번 실행해서 제대로 내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